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간이라는 거대한 우주를 이해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가 머무는 일상의 공간까지 총체적으로 치유하는 특별한 여정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나 자신이 누구인지, 타인과 왜 갈등을 겪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건강하고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묻곤 합니다. 이 깊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지적 여정을 따라가며 명리학, 수리과학, 그리고 심리학이 어떻게 하나로 융합되어 인간을 현대적으로 해석해내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철학적 통찰이 어떻게 전통적인 경락과 쑥뜸, 그리고 일상적인 청소의 기술로 이어져 우리의 실생활을 정화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을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는 세계의 우주라는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우주는 숫자와 논리로 축조된 수학의 세계이며, 두 번째 우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적 입자가 상호작용하는 나노 물리학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주는 가장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인간 내면과 사회적 관계망의 세계입니다. 전통적인 명리학은 우주의 운행 질서와 음양오행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간의 기질과 생애 주기를 분석해왔습니다. 이러한 명리학의 통찰을 현대의 수리과학과 심리학으로 재해석하여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나노 물리학에서 서로 다른 물질이 결합할 때 발생하는 변형 효과와 에너지를 유한차분법이라는 수학적 모델로 시뮬레이션하듯이,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발생하는 심리적 긴장과 갈등 역시 수치화하고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니어그램이라는 심리 도구를 통해 인간의 9가지 성격 유형을 파악하고, 이를 고정된 꼬리표가 아닌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동적인 벡터로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타인과의 다름을 포용하고 갈등을 중재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차가운 수학적 엄밀성에 따뜻한 인문학적 공감을 더해 인간의 마음을 읽어내는 현대적인 명리학의 진수입니다. 이렇게 수학과 심리학으로 마음의 지도를 그렸다면 이제 우리의 시선을 육체라는 또 다른 우주로 돌려보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흐르는 정밀한 격자 구조와 같습니다. 수지침 기초부터 경락 동의보감이나 손발 경락 마사지 같은 기록들은 인체가 수많은 혈과 선으로 이루어진 유기적인 네트워크임을 보여줍니다. 뜸 이론과 실제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지식은 우리 몸에 막힌 에너지를 뚫어주고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손은 인체의 축소판이기에 수지침을 통해 손의 특정 부위를 자극하면 우리 몸 전체의 장기와 신경망이 반응하며 치유의 에너지가 순환하게 됩니다. 특히 인산 선생의 신약본초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인체 네트워크를 다스리는 놀라운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형성될 때는 피가 가장 먼저 만들어지고 그 피 속에 생명의 청사진이 깃들며 이후 신경과 세포, 그리고 미세혈관과 힘줄 뼈의 순서로 인체가 완성된다고 합니다. 질병이란 결국 공해독이나 화공약독이 이 섬세한 신경망의 합선을 일으키고 뼈와 살 사이에 뭉쳐 세포를 망가뜨리는 현상입니다. 이를 치유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혈자리 중 하나가 바로 단전, 즉 관원혈입니다. 배꼽 아래 위치한 이곳에 약숙으로 뜸을 뜨면 안구에 염증이 가시고 시신경이 회복되어 눈이 맑아지며 나아가 심장이 튼튼해지고 노화가 지연되는 등 인체의 근원적인 생명력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혈자리는 명치와 배꼽 중간에 위치한 중환혈입니다. 체했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이 커다란 혈자리에 뜸을 뜨면 위장이 튼튼해질 뿐만 아니라 척추의 물렁뼈가 제자리를 찾아 백살된 노인도 키가 크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하반신의 기운이 쇠약해지거나 당뇨, 고혈압 같은 성인병이 찾아오면 무릎 아래에 있는 족삼리혈을 꾸준히 지압하거나 뜸을 떠서 혈액순환을 돕고 노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독극물을 마시거나 물에 빠져 심장 판막이 멈추기 직전의 위급한 상황에서도 중환혈에 강력한 뜸을 뜨면 그 뜨거운 열기가 심장으로 전달되어 멈춰가던 신경을 다시 가동시키고 기적적으로 생명을 살려낼 수 있다는 놀라운 원리도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방법이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리학에서 사람마다 타고난 오행이 다르듯 우리의 혈액형에 따라 생리적 특성과 뜸에 대한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O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은 불의 기운을 담은 화장부 체질이라서 뜸을 너무 강하게 뜨면 화독이 심장에 빠르게 퍼져 두통이나 호흡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생강과 대추 감초에 차가운 성질의 석고를 듬뿍 넣어 달여 마심으로써 체내의 불기운을 다스려야 합니다. 반면 B형이나 AB형은 이러한 부작용이 훨씬 덜하며 특히 B형은 묵은 암탈기나 온나물을 활용한 약재를 흡수하여 암세포를 녹여내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는 인간을 획일적으로 보지 않고 개개인의 고유한 성질을 깊이 이해하여 맞춤형 치유를 제공해야 한다는 명리학적 지혜의 실천입니다. 우리 몸을 치유하는 데에는 뜸과 침 외에도 자연이 내어준 위대한 신약들이 있습니다. 그중 으뜸은 서해안의 천일염을 왕대나무 통에 넣고 황토로 막아 고열해서 9번 구워낸 죽염입니다. 소금을 2000도에서 5000도 이상의 엄청난 불길로 구워내면 불순물과 중금속은 모두 날아가고 우주의 맑은 백금 기운만이 남아 만병을 다스리는 영약이 됩니다. 위궤양이나 장염은 물론이고 구강암 환자가 죽염을 입에 물고 그 침을 삼키면 악성 종양이 사그라들며 안구 질환이나 축농증에도 놀라운 해독 효과를 발휘합니다. 또한 유황을 먹여 키운 토종 오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리는 본래 해독 능력이 뛰어난데 독성이 강한 유황을 섞은 보리밥을 먹고 자라면 그 독을 이겨내기 위해 체내에 강력한 면역 물질과 해독 성분을 축적하게 됩니다. 이 유황오리를 푹 고아 먹으면 골수암이나 늑막염, 폐암 등 현대의학으로 고치기 힘든 무서운 질병의 뿌리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뼈가 부러지거나 으스러졌을 때는 한국 땅에서 자란 토종 홍화씨를 살짝 볶아 가루 내어 먹으면 불과 몇 시간 만에 뼈가 놀라운 속도로 다시 붙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이나 폐결핵 천식에는 가을 서리를 맞고 자란 단단한 물을 바탕으로 무엿을 만들어 먹습니다. 무와 함께 생강, 마늘 볶은 백계자와 살구시, 산조인, 메가 등을 넣고 푹 고아 엿기름으로 삭혀 만든 이 무엿은 폐와 기관지를 튼튼하게 하고 소화를 도우며 깊은 잠을 자게 해주는 훌륭한 보약입니다. 이 밖에도 독사에 물리거나 연탄가스에 중독되었을 때는 추운 겨울 바람에 말린 동지명태를 푹 고아 먹여 해독하고 심한 화상을 입어 숨이 넘어갈 때는 토종 오이의 생즙을 먹이고 환부에 발라 심장으로 침투하는 화열을 막아냅니다. 하지만 자연의 약재라고 해서 모두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섭취하는 음식에 숨겨진 위험성도 알아야 합니다. 밭에서 나는 땅콩은 흙 속의 비상기운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 너무 많이 먹으면 간에 독이 쌓이고 시신경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두부를 만들 때 들어가는 간수 역시 몸속에 축적되면 혈관을 굳게 만들어 중풍이나 시신경 마비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지나친 장복은 피해야 합니다. 현미밥 또한 농약의 독성이 껍질에 스며들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오염과 화공약독의 시대에 우리는 서해안의 소금, 대나무, 소나무 뿌리, 황토 등 지구의 근원적인 흙과 물불의 에너지를 섭취하여 스스로를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정화하는 방법을 배웠다면 이제 시선을 밖으로 돌려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공간을 정화할 차례입니다. 청소의 부도감이 알려주는 청소의 기술은 우리의 집을 주방, 거실, 침실, 물을 많이 쓰는 욕실과 세탁실 그리고 베란다와 창문 같은 실외 공간 등 총 5가지 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독한 화학세제 대신 우리는 자연에서 온 3가지 마법의 가루 즉 베이킹소다, 구연산, 과탄산소다를 활용하여 집안을 반짝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약알칼리성 물질인 베이킹소다는 산성 오염물인 기름때와 피지 오염을 분해하는 데 최고의 청소부입니다. 가스레인지나 레인지, 후드, 환기팬처럼 끈적이는 기름때가 잔뜩 낀 주방 기구들은 찬물과 뜨거운 물을 반씩 섞은 50도 전후의 따뜻한 물에 베이킹소다를 풀어 푹 담가두면 오염물이 부드럽게 녹아내립니다. 전자레인지 안에 찌든 냄새나 생선 굽는 그릴, 범랑 냄비의 탄 자국에도 베이킹소다 가루를 직접 뿌려 문지르면 말끔해집니다. 거실에 있는 카펫이나 천으로 된 소파 조명기구의 가시나 아이들의 봉제 인형 매트리스 위에도 가루를 솔솔 뿌려두었다가 청소기로 빨아들이면 숨은 먼지와 냄새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물에 타서 분무기에 넣고 뿌리면 벽이나 바닥에 튄 기름방울, 슬리퍼 속의 끈적임, 가전제품의 손때를 지우는 데 탁월하며 물과 2:1 비율로 섞어 꾸덕한 팩을 만들면 세면대의 녹이나 크레용 자국을 지우는 데에도 아주 유용합니다. 다만 나무나 알루미늄 칠기 표면에는 변색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며 청소 후에는 미끈거림이 남지 않도록 물걸레로 깨끗이 닦아내야 합니다. 베이킹소다가 기름때를 잡는다면 산성 물질인 구연산은 알칼리성 오염물인 욕실의 하얀 물때나 화장실 변기의 퀴퀴한 암모니아 냄새를 잡는데 특효약입니다. 물 200ml에 구연산 1.5 작은 수를 녹여 분무기에 담아 오염된 곳에 뿌려주면 물때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구연산을 시중에서 파는 염소계 표백제와 절대 함께 섞어 쓰면 안 됩니다. 두 물질이 만나면 치명적인 유해가스가 발생하여 호흡기에 큰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리석이나 시멘트 철 소재의 구연산이 닿으면 표면이 부식되고 손상될 수 있으니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곰팡이를 제거하고 살균이 필요할 때는 염소계 표백제 대신 과탄산소다를 사용해 보세요. 뜨거운 물 1리터에 과탄산소다를 한 작은술 이상 넉넉히 녹여 사용하거나 액체 비누와 섞어 팩을 만들어 타일 틈새에 발라두면 지긋지긋한 곰팡이가 하얗게 표백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까지 살균할 수 있습니다.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반드시 고무장갑을 끼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싱크대나 화장실 배수구에서 미끈거리는 오물과 악취가 올라올 때는 베이킹소다와 구연산을 함께 뿌려보세요. 두 가루가 만나면서 보글보글 거품이 일어나며 좁은 배수구 관벽에 찌든 때를 상쾌하게 밀어내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학과 심리학의 융합 모델에서 출발하여 수지침과 쑥뜸이 인체의 에너지망을 어떻게 재건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신약 본초가 전하는 경이로운 자연의 약재들이 혈액형의 특성에 따라 우리 몸의 공해독을 어떻게 해독하는지 살펴보았으며 청소의 부도감이 알려주는 천연세제 활용법을 통해 우리의 주거 공간을 어떻게 화학 물질로부터 보호하고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까지 모두 배워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육체 그리고 우리가 머무는 환경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음의 갈등을 풀고 육체의 독소를 비워내며 공간에 찌든 때를 닦아내는 것은 결국 나라는 거대한 복잡계 시스템을 아름답게 가꾸고 최적화하는 하나의 통일된 과정입니다. 숫자로 세상을 읽어내는 수학자의 냉철한 지성과 타인의 아픔에 귀 기울이는 심리학자의 따뜻한 공감 그리고 자연의 생명력을 믿고 실천하는 전통의학의 지혜를 여러분의 일상 속으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지도를 펴고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맑고 깨끗한 공간에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 건강하고 찬란하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해당 영상은 인산선생의 신약본초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여기서 제안한 내용은 현대의학적 전문 소견은 아니므로 참조하실 때 유의가 필요하며 해당 요법을 시행하기에 앞서 전문 의학사와 상담이 먼저입니다.